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들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기장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기분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좋은 미래를 상상하며 훌훌 털어버리시고, 기분이 유난히도 좋았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 상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분은 어땠냐면요. 저는 지난주에 유난히도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유난히도 좀 우울한 한 주를 보냈어요. 그때는 제 우울한 감정들이 계속될 것 같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무언가에 골똘히 집중하고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그런 감정도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가끔씩 우울이라는 감정의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긴 하지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우울의 깊이감에 따라서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의 척도가 달라지겠죠. 정말 힘드신 분들은요,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병원 상담도 고려해 보시고요. 내 힘으로 스스로 이 우울감에 벗어나고 싶다. 그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무언가에 집중도 해보고 또 한껏 우울해 보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을 잠시 잊으려고 노력을 해보시기도 하고요. 우울에 관련된 우울에 도움이 되는 책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자신과 대화를 해보세요.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서 나를 좀 보듬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성시경의 태양계입니다. 나의 사랑이 멀어지네. 나의 어제는 사라지네. 태양을 따라 도는 저 별들처럼 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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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를 향한 나의 이 어리석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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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지 못하는 내 두 눈에 고인 눈
나의 사랑은 떠나갔네. 나의 어제는 사라졌네. 지구를 따라 도는 저 달 속에 비친 너의 얼굴 그 얼굴 위로 흐르던 너의 미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머물지 못하는 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흐르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성시경의 태양계였습니다. 제가 이 곡을 알게 된 건 아마 어느 한 TV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성시경 씨 곡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노래는 그 당시에 처음 알게 됐고요. 성시경 씨가 피아노를 치면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한결 저처럼 편안해지시면 좋겠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DJ 세림의 나의 세계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성격은 변할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찾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초등학생 시절의 그 MBTI 검사지였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그때도 성격 유형 검사를 했더라고요. 제 MBTI는요, 놀랍게도 ESFP였습니다. 왜 놀랐냐면 지금 MBTI와는 사뭇 달라서 놀랐습니다. 일단은 뒤에 가서도 제 MBTI를 밝히겠지만 일단 E는 아니고요. 제 목소리에서 좀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검사를 했던 그 성격표를 좀 읽어드리자면 ESFP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E는 어떤 유형이냐면 활발하고 적극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슬프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즉시 부모에게 표현하는 편이다. 이게 어릴 때 검사를 해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보이고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 지금이랑 정말 반대네요. 네. 처음 보는 친구라도 쉽게 이야기를 건네고 친해지는 편이다. 기분을 잘 드러내고 반응을 즉시 보이며 숙제를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을 말로 많이 표현한다. 이게 지금 E의 성격 유형이었고요. 다음은 S인데요. S는 숙제할 때 꾸준하고 참을성 있게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때 더 잘 이해한다. 꼼꼼하다는 평을 듣고 사람들의 외모나 주위 환경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거듭 반복해서 암기하는 형태의 공부를 잘 한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놀이나 활동을 더 하려고 하는 편이다. 네, 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F는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민감하고 칭찬이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감정이 풍부하고 인정이 많고 순하며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무엇을 설명할 때 간단하게 하기보다는 길게 설명하는 편이고 게임을 할 때에도 양보를 잘한다.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으면 눈물을 쉽게 흘리는 편이며 감정에 받쳐 자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곤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저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P 유형은요. 시험 보기 전에 계획표를 짜기는 하나 중간에 변경을 많이 하는 편이다. 왜 그럴까요? 뭐 계획을 못 지켜서 아닐까요? 숙제를 두고도 재미있게 노는데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숙제를 안 한다는 말이네요. 한마디로. 숙제는 미루어 두었다가 한꺼번에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네, 저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를 몰아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다 그러지 않았나요? 미리미리 하는 친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학교에 제출한 과제물이 준비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친구나 상황에 잘 적응한다. 방이나 책상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편이다. 라는 이건 욕 아닌가요? 욕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의 그 초등학교 때 MBTI는요. ESFP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설명을 토대로 한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놀라기는 했어요. 놀라긴 했지만 근데 곰곰이 제 초등학생 시절을 좀 떠올려 보니까 나름대로 낯은 가렸지만 친해지면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이랑도 정말 자주 밖에서 뛰어서 놀고 반장 선거 이런 거 자주 나갔거든요. 회장 선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저를 좀 좋아했어요.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생각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말괄량이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쯤에서 제 초등학생 시절이 떠오르는 느낌의 노래 한 곡을 듣고 올 텐데요. 네, 최애나의 스마일리입니다. 울지마 어린아이같이 웃는 게 내게 난 거라고 You're so cute 있었던 네가 하는 말이 오늘따라 듣기 싫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내가 꾹 참고 맘을 다잡고 내게 밝게 웃어줄게 And I'll say hey I'm gonna make you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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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예쁘게 웃고 넘겨버릴래 Just smile away just smile away 아픔 슬픔 외로움 있게 I'll say hey I never wanna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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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ay 갑자기 눈물이 차오를 때 Just smile away just smile away 안녕이라 말을 with my smiley face Let's go 깨었을 때 빼거나 이 거리 난 chillin 나빠야지 살아남지 너무해 귀엽고 예쁘면 장땡이냐 근데 날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가 좋네 삐뚤어진 성격 너도 날 같네 아주 그냥 확 너는 왜 계속 웃어 당황하는 틈에 다 날 무장해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들이 꾹 참고 맘을 다잡고 내게 밝게 웃어줄게 And I'll say hey I'm gonna make you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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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예쁘게
smile away, just smile away. 안녕이란 말을 live with my smiley face. 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최애나의 스마일리였습니다. 저는 최애나라는 가수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긍정, 밝음, 에너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대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서 정말 좋거든요. 제 초등학생 시절에는 최애나라는 가수분과 제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읽어드릴 것은요. 아쉽게도 일기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썼던 메일에 대해서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이 시절에 제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메일은 작가 고정욱 선생님께 보낸 메일입니다. 작가님께 또 초등학교 시절에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제목은요. 2010년 4월 20일에 보냈고 제목은 고정욱 선생님께. 그리고 첫 번째 글은 안녕하세요 하고 눈웃음을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땡땡 초등학교에 다니는 전세림이에요. 저도 나중에 남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일생 이야기,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바쁘시면 굳이 안 보내셔도 돼요. 제가 이런 애라는 걸 알기만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내일 장애인의 날의 글짓기.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글짓기 학교에서 대표로 나가게 됐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이번이 시험이고 이번 주 토요일 글짓기 대회라 정신없어서 글짓기를 잘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은 작가시니까 더 잘할 것 같아요. 강요하진 않을게요. 근데 알고 싶어요. 질문과 상담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혹 바쁘시더라도 짧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읽고 간직하겠습니다. 존경해요. 이렇게 참 톡톡 튀고 귀여운 초등학생 시절의 글이었습니다.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근데 메일에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고정욱 선생님께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욱이에요. 글짓기 대회 나간다고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너무 뻔하게 쓰지 않는다. 나만의 독특한 글을 쓰도록 하세요. 고정욱.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또 이 답장을 받고 또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너무 신이 나서 작가님이 나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다니. 그리고 이후에 글짓기 대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도 조언을 듣고 잘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글짓기 대회 많이 참가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메일에 대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다음 메일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좀 좋아했던 선생님, 아마 제 기억으로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메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쌤님, 안녕하세요. 저 세림이에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도 아니고 어떻해요 이렇게 썼네요. 이번 기말고사요. 7월 3일인데 공부도 별로 못했고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초조해서 그런지 공부도 잘 안 되고 도와주세요. 헬프미. 휴, 4학년 공부는 어렵더라고요. 모분수도 있고 어려운 실험이나 사회, 특히 전 사회가 약하답니다. 수학하고요. 역시 중요한 건 예습 복습이겠죠? 이 글 보시면 공부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어요. 꼭 알려주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초등학생 때 저라는 아이는 이렇게 꼭
비법을 캐내려는 습성이 있었나 봐요. 근데 또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차분하게 꾸준히 읽고 쓰고 외우고를 반복해봐.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하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파이팅 이렇게. 정말 참 스승님이시죠. 또 제가 이렇게 염치불구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네, 답장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보낸 메일들이 사실 거의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보내신 메일은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보관함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꽤나 인상 깊고 많이 좋아했던 선생님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또 이런 메일을 써주셨습니다. 우선 반장된 거 축하한다. 항상 수줍어하고 말도 잘 안 하더니 메일까지 쓰고 많이 놀라운데 ESF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선생님이 보시는 저는 좀 다른 모습이었나 봅니다. 선생님은 내 세림이가 언제나 공부 잘하고 예쁘게 크는 것을 지켜보마. 너의 꿈 아나운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늘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길 바란다. 체육 시간에 네가 없어서 물어보았더니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더구나. 이메일을 보고 있을 쯤에는 집에 돌아왔니? 화이팅하고 4학년 잘 마치길. 그리고 언제나 메일 보내고 싶으면 보내. 학교에서 보자. 안녕. 이렇게 네, 써주셨습니다. 이 메일을 읽으니까 왠지 모르게 울컥하네요. 뭔가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사실 요즘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칭찬을 들을 일이 잘 없거든요. 누가 저한테 칭찬을 해주지도 않고 뭔가 되게 든든하고 또 힘이 되네요. 이런 메일이. 네, 그 다음에 또 메일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 온 메일. 천사 세리마. 네, 저를 또 천사라고 칭해주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메일을 보냈구나. 5학년 된 것 축하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늘 세림이가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길 지켜보고 있단다. 5학년 교실 가까이 선생님이 계시니까 자주 놀러 오렴. 항상 건강하고 하루에 한 번씩 보자. 안녕. 네, 이렇게 메일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야겠습니다.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My life is like a song. 너에게 쓰는 편지. 잘 들어봐. 눈부신 태양 아래 내리쬐는 햇빛 그 안에 사랑을 숨쉬게 하는 너와 나 너의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내게 더 없이 큰 사랑의 위로가 You're so beautiful 아름다운 너의 미소 난 네가 아니면 사랑에 목말라 난 네가 아니면 기쁨에 목말라 넌 어떤 누구보다 내게 남달라 모든 너를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해 힘들었던 내 삶이 지친 내 어깨를 내게 기댈 수 있게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잠시라도 너의 등 뒤에 쉴 곳을 정해준 난 너를 처음부터 사랑한 거야 나 또한 너 없이 못 살아 If you go, if you leave 너를 닮아가고 나를 닮아가는 우린 사랑하고 If you go, if you leave 잠시 너를 떠나도 나를 잡아준 내게 더 감사해 My life is like a song 너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 잘 들어봐 내 마음에 사랑은 식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더 뜨겁게 타올라 오직 그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야 사랑에 빠져버린 내 소중한 사람아 미소를 머금은 당신의 그 눈빛 따사롭게 내 등을 감싸던 그 손길 널 사랑하기에 변하지 않는 진실로 오늘 밤 역시 너에 대한 기도로 내게 무엇 하나 줄 수 없던 나인 걸 널 위해 기도할게 너의 곁에 함께 숨을 쉬는 걸 널 위해 살아갈게 그것뿐인 나의 사랑이 널 미소 짓게 해널 더욱 사랑하게 만든 거였어 너와 나 우린 영원히 하나 If you leave 나를 닮아가고 나를 닮아가는 우린 사랑하고 If you go, if you leave 잠시 너를 떠나도
너만을 사랑해 믿어볼래 영원히 너만을 지켜줄게 긴 시간에 서로 간에 너무나 진솔한 믿음이 필요해 너만을 사랑해 믿어볼래 영원히 너만을 지켜줄게 긴 시간에 서로 간에 너무나 진솔한 믿음이 필요해 너만을 사랑해 믿어볼래 영원히 너만을 지켜줄게 네,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DJ 세림의 나의 세계로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를 다시 보기로 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보이는 라디오 녹화를 안 눌렀네요. 그래서 지금 눌렀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쓴 일기를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작년이죠. 작년 2022년 5월 15일에 쓴 일기입니다. 사실 일기긴 한데 이게 지금 대학교 때 수업에서 생각쪽지라는 거를 썼거든요. 그 생각쪽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정말 자기가 쓰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아무거나 형식도 상관없이 쓰는 거였는데 저는 일기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썼던 제목은요. 나는 대사병에 걸렸다. 네. 네, 제목이 그거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굴곡이 크지 않았다. 정말 평탄하게 흘러온 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나 힘듦의 기준과 크기는 다르니까 말이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혼란스러웠던 나날들이다. 엄청 열정이 생겨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 저 12월인가 1월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항상 그 시기에 약간 열정이 사그러드는 시기였나 봐요. 아무튼 하지만 쉴 수 없었다. 나는 남들보다 학교를 1년 늦게 들어왔으니 2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무언의 압박들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모양이다. 할 것은 태산이었지만 내 몸과 머리가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았다. 20살에 비해 몸도 머리도 많이 굳은 것 같았다. 겨울방학 때는 인턴을 하느라 쉬지도 못했고 개강하고 5월 초까지는 자격증도 따고 학점도 열심히 챙겨보자는 의욕만 앞서서 몸이랑 정신만 힘들었다. 갑자기 기분이 괜찮았다가 우울해지고 갑자기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가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다. 이건 대사병인 게 틀림없다. 졸업은 다가오는데 막상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쉬거나 놀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괜히 남들이 취업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불안했다. 그러다가도 다시 아무 의욕도 없어지는 일련의 상태들이 반복됐다. 지금의 내 상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려고 한다. 항상 초반에는 열정만 불타올라서 계획을 많이 세워놓곤 한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정신건강만 나빠졌다.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거양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우선의 목표만 세워서 천천히 해나가려고 한다. 정말 조급한 마음은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어려서부터 책 한 권을 읽어도 남들보다 2번, 3번은 읽어야 이해했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남들보다 느리기도 했고 2~3배의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나만의 페이스가 필요한 것 같다. 남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노력해 나가야겠다.
본가를 떠나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힘들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천천히 깨달아가고 있다. 나도 몰랐던 나를 마주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같다. 지금의 걱정들도 10년 후에는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길. 네. 여기까지 일기였고요. 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유나의 답을 찾지 못한 날. 나는 그래 나는 그래 나는 고요한 밤 하늘에 적막한 내 방 안에 한없이 무너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달라질까 밤잠을 설치다가 문득 생각이 나 이토록 약한 내가 무슨 쓸모일까 답을 찾지 못한 날 나는 그래 나는 그래 나는 고요한 밤 하늘에 적막한 내 방 안에 한없이 무너지네 한 번은 이러다간 안 될 것 같았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 발끝만 이토록 모자란 난 어떤 쓸모일까 답을 찾지 못한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달라질까 밤잠을 설치다가 문득 생각이 나 이토록 모자란 난 어떤 쓸모일까 답을 찾지 못한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뭐가 달라질까 밤잠을 설치다가 문득 생각이 나 이토록 모자란 난 어떤 쓸모일까 답을 찾지 못한 날 답을 찾지 못한 날 네, 유나의 답을 찾지 못한 날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현재 MBTI에 대해서, 현재 저의 MBTI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MBTI 검사가 한참 유행했을 당시에는 되게 INFP가 나왔거든요. 어느 때는 INTP가 나오기도 했고, 좀 매번 좀 달라지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되게 INFP가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뭔가 오랜만에 달라진 기분이 들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INFJ T가 나왔더라고요. INFJ에도 T형, A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INFJ는요, 선의의 옹호자라고 합니다. 조용하고 신비로우며 샘솟는 영감으로 지칠 줄 모르는 이상주의자라고 설명에 나와 있었고요. A타입이 T타입보다는 외향적이고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T타입은 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T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스트레스와 불안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의욕적이고 A유형은 긴장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혹시 INFJ 유형인 분들이 있나요? 네. INFJ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옹호자 유형이라고 하고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매우 희귀한 성격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이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원칙주의적인 성격으로 삶에 순응하는 대신에 삶에 맞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자아실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세상에서 선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성격 같은데요. 원대한 목표와 야망을 품고 있다고 해서 옹호자가 몽상가와 같은 성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원칙, 완벽함을 중시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끝내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우 양심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확실한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가치를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직관을 통해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같이 어떤 뭔가 성공이라는 척도가 뭐 꼭 부나 뭐 어떤 지위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성공이고 남이 하라는 대로 하기보다는 저의 가치에 맞게 저의 신념에 맞게 행동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호자는 매우 희귀한 성격으로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제가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내면에 깊이 집중하며 인생의 목표를 찾으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사회성이 좀 저조할 때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가끔씩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세상과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들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해요. 옹호자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은 불평등 싫어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돕는 일에 더욱 집중하곤 합니다. 또한 창의력과 상상력, 세심함 등 자신의 강점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활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저의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싶다고는 머리로 생각은 하는데 항상 남을 많이 신경 쓰고 뭔가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많은 옹호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사명감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의를 추구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들은 사회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당함을 해소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자신을 돌보는 대신 이상에만 집중하느라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나 번아웃으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옹호자는 내향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깊이 있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 서로를 진실되게 알아가는 일은 이들에게 깊은 행복감을 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잡담보다는 의미 있는 대화를 추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은 따뜻하고 세심한 방식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솔직한 태도와 통찰력은 주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물론 재미로 보는 거긴 하지만 옹호자는 사려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노력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선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당한 비판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많이 세심하다라는 것 같고요. 많은 옹호자는 자신의 삶에 특별한 목적과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명을 찾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명을 찾았다면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옹호자는 불평등이나 불공평한 일을 마주했을 때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직관과 열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들은 이성과 열정의 균형을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신을 챙기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INFJ 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제가 재미로 MBTI 빙고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해당되는지 한번 재미 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나씩 읽어보면서 맞는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상주의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너그러움. 이것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예민함. 많이 예민하죠. 그리고 잘 들어줌.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섬세함. 섬세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섬세함인지 모르겠지만 성격 부분에서는 좀 섬세한 것 같고요. 가끔 힘이 없음.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매일 힘이 없는 거. 매일 힘이 없어요. 몽상가 기질이 많아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예술과 글쓰기. 예술 정말 좋아해요. 글쓰기도 일기를 쓰다 보니까 글 쓰는 거 좋아해요. 매일매일 하진 못하지만 해결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해결을 해준 적이 있나? 내성적.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엄청 열정적. 이게 한번 B를 받으면 하나에 이제 몰두할 뭔가가 생기면 그것만 파고드는 성격인 것 같긴 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옷은 잘 못 입습니다. 감성적. 굉장히 감성이에요. 특히 밤에 감성적이죠. 항상 새벽에 자다 보니까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함. 멀티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워낙 멀티가 안 되는 성격인 것 같긴 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남.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공감을 해주긴 하는데 제 선에서 공감 안 되는 이야기면 별로 공감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상대방을 좀 생각을 해서. 신중함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신중함이 좀 우유부단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판타지를 좋아함. 판타지 어떤 판타지지? 근데 막 이렇게 마법사 나오고 그러는 판타지물은 저는 사실 별로 보진 않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움. 너무 맞아요. 전 무슨 이렇게 별거 아닌 연락을 할 때도 좀 많이 생각하고 보내거든요. 혹시 이런 말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예의가 없어 보이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몇 번이고 생각을 하고 보내는 편입니다. 뭐 아니면 도. 이건 뭐죠? 뭐 아니면 도? 이건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소소한 실수를 함. 근데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나요? 네. 전 소소한 실수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물 애호가. 동물, 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음. 생각이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포기함. 이것도 좀 있는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몰두할 거를 못 찾으면 뭔가 흥미가 없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게 포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뭔가 좀 좋은 말 같은데 무언가를 시작할 때 완벽하게 못하면 아예 시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빙고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을 하나로 유형지어서 너무너무 과몰입을 하면 안 되겠죠. 한번 재미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구성을 초등학교 시절 MBTI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 쓴 메일 대학교 4학년 때 쓴 일기, 현재 MBTI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구성을 해본 이유는 어렸을 때 성격이랑 또 현재 최근의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어렸을 때는 마냥 천진난만하고 활발하고 말괄량이 같은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또 차분한 성격. 근데 뭐 사실 저도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성격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 정말 순수하고 생기 가득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서 좀 오늘 하루 네, 저의 개인적으로 기분 전환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격은 변할까라는 주제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성격이 변한다고 보시는지 또 예전의 성격과 지금의 내 성격은 또 어떻게 다른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김유나의 Going Home이고요. 이 곡은 INFJ 플레이리스트에 있었던 노래인데요. 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12번째 방송의 주제는 성격은 변할까 였습니다. 여러분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요. 화요일 오후 6시 모바일 어플 옥천 FM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기와 사연도 읽어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튜브 설명란에 있는 오빈 오픈 채팅방이나 SNS 혹은 댓글에 여러분들의 일기나 사연들을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